엄마, 제가 드디어 의대 합격했어요.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잔 게 아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튼 거죠. 으,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무릎도 욱신거렸고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아들 중학교 2학년 아침밥은 꼭 먹여서 보내야 하니까요. 부엌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41살. 그런데 거울 속 제 모습은 50대처럼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60대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움푹 파인 눈, 핏기 없는 입술, 주름투성이 손.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0살에 결혼해서 1년 만에 아들을 낳고 그 후로 계속 이렇게 아팠던 것 같아요. 병원은 여러 번 갔습니다. 대전에 있는 큰 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의사들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지어 CT 촬영까지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엄마, 밥 안 돼? 아들 민준이가 방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후다닥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그릇을 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또 그래? 맨날 그러네. 민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그런데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빨리 먹고 학교 가. 민준이는 대꾸도 없이 밥을 후루룩 먹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 그런데 이때는 몰랐습니다. 15년 후 바로 그 아들이 제 병을 낫게 해줄 거라는 걸. 그것도 의사가 되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겨울,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인문계 고등학교 갈래. 응? 인문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 성적으로는 실업계도 간신히 갈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민준아, 성적이. 알아.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할 거야. 공부를? 응. 혼자서. 그날 이후 민준이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방에 들어가서 책을 펼쳤어요. 저녁 먹고 나서도 밤 11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3일 하다가 말겠지.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민준이는 공부했습니다.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과일 깎아줄게. 엄마 괜찮아. 나 집중해야 돼.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우리 아들 포기 안 하네. 남편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민준이가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응? 나 반에서 15등 했어. 뭐? 15등? 꼴등에서 중간으로 올라온 겁니다. 저는 그 성적표를 보고 울었어요. 아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직 멀었는데. 아니야. 엄마는 민준이가 너무 대견해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통증 없이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민준이는 대전 시내 중위권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민준이는 여전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민준아, 건강 챙겨야지.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더 걱정이야. 병원 제대로 다녀. 응. 사실 병원은 끊은 지 오래였어요. 돈이 아까워서 어차피 낫지도 않는데 그 돈이면 민준이 참고서라도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1층짜리 빌라로 이사까지 했어요.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첫 중간고사. 민준이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 뭐라고? 반 1등, 전교 20등.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꼴등이었던 아들이, 공부 포기했던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했다고? 민준아, 엄마, 나 의대 갈 거야. 의대? 응, 의사가 될 거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건데. 민준아, 그건 나 엄마 아프게 한 병 꼭 찾아낼 거야. 응? 엄마가 왜 아픈지 의사들이 다 모른다며. 그럼 내가 의사 되어서 찾아낼 거야. 그리고 엄마 낫게 해줄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나 때문에. 민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내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민준이 의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어렵지만 지방 국립대 의대는 가능해요. 네, 감사합니다. 기뻐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보, 의대 학비가 1년에 얼마래? 남편이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국립대 의대 1년 학비 400만 원. 6년이면 2,400만 원. 거기다 생활비, 책값, 기숙사비까지 하면 3천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3천만 원. 우리한테는 3억 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축? 없었어요. 부동산? 전세도 아니고 월세였어요. 빚? 이미 친척한테 500만 원 빌린 게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응, 엄마. 엄마가 미안한데 의대 말고 다른 과는 어떨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이나.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장학금 받을게.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게. 하지만 엄마, 나 꼭 의대 갈 거야. 엄마 병 낫게 하려면 의사가 되어야 해.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다면,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을 해야겠어.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힘든 일은 못했어요. 그래서 찾은 게 아파트 경비실 청소 보조. 한 달에 5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9시까지 일했어요. 쓰레기장 청소하고 경비실 청소하고 화단 정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흐물흐물했습니다. 엄마, 일 그만둬.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엄마인 제가 어떻게 포기해요? 고등학교 3학년 11월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나 잘 본 것 같아. 정말? 응.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12월 정시 모집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충남대 의대. 민준이가 소리치며 뛰어왔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그리고 장학금도 받았어. 성적 우수 장학금.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며 민준이를 껴안았어요. 민준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야말로 고생했어. 나 때문에 아파도 참고 일까지 하고.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민준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날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1인당 10,000원짜리 고깃집이었지만 그날만큼은 5성급 호텔 같았습니다. 민준아, 축하한다. 아빠, 나 열심히 할게. 꼭 좋은 의사 될게. 그래. 아빠 믿는다. 남편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준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엄마 병 낫게 해줄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민준이의 의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1학년 때는 기초 과목,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엄마, 공부 진짜 어려워. 그래도 재밌어. 방학 때마다 집에 오는 민준이는 말랐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2학년, 3학년 때는 본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엄마, 나 내과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특히 희귀질환. 희귀질환? 응. 원인을 잘 모르는 병들. 그런 거 공부하면 엄마 병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4학년 때는 실습. 엄마, 오늘 환자 진료 처음 해봤어. 떨렸는데 신기하게 잘 됐어. 5학년, 6학년 때는 인턴, 레지던트 준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더 아팠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청소일도 그만뒀어요. 하루 종일 누워 지냈습니다. 여보, 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돈이 없잖아. 민준이 학비. 민준이는 장학금 받잖아. 그래도 생활비, 책값. 나중에 레지던트 준비.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제 병을 치료할 돈이 없다는 걸. 드디어 민준이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의사야. 축하해, 민준아.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엄마, 이제 엄마 차례야. 응? 엄마 병, 내가 찾아낼 거야. 병원 가자. 민준아. 돈이. 엄마, 내가 다 준비했어. 레지던트 시작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 그 돈으로 엄마 정밀 검사하자. 다음 날, 민준이는 저를 휠체어에 태워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 내과 최고 교수님이 계셔. 나랑 같이 진료보자.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MRI, CT, 조직검사. 일주일 동안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담당 교수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섬유근육통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섬유근육통이 아니라 중증 만성 형태네요. 섬유근육통이요? 네. 전신의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오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신경계 이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치료 가능한가요? 완치는 어렵지만 증상 완화는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날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찾았어. 이제 치료하자. 민준아, 치료비가. 엄마, 내가 다 할게. 내가 레지던트 하면서 번 돈으로. 그리고 내가 전문이 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동안 원인도 모른 채 앓았던 병. 드디어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제 아들이. 민준이는 레지던트 일과를 마치고 매일 저를 돌봤습니다. 엄마, 오늘 약 먹었어? 응, 먹었어. 물리치료는? 아까 했어. 스트레칭도 해야 해. 내가 도와줄게. 민준이는 직접 제 다리를 주물러주고 스트레칭을 도와줬어요. 처음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여전히 아팠어요. 민준아, 이거 소용없는 것 같아. 엄마, 포기하지 마. 나도 포기 안 했잖아. 중학교 때 꼴등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잖아. 그랬지. 엄마도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3개월째.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허리 통증이 조금 덜했습니다. 이게 엄마 어때? 민준아, 허리가 조금 덜 아픈 것 같아. 정말? 엄마, 드디어 효과 나타나는 거야. 6개월째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계단을 혼자 오를 수 있었어요. 엄마, 천천히. 내가 옆에서 잡아줄게. 괜찮아, 민준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1년째 저는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뛸 수도 있었어요. 여보, 나 봐. 내가 뛰고 있어. 남편 앞에서 뛰어다니는 제 모습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정말 다행이야. 그날 저녁, 우리 가족 셋은 또 외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인당 3만 원짜리 한정식집. 민준이가 레지던트 첫 월급으로 사준 거였어요. 엄마, 아빠, 건배. 건배.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67세입니다. 민준이는 36살 내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성훈 씨는 69세,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어제 저녁 민준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시죠?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약은 잘 먹고 계시죠? 그럼. 민준이가 준 약 하루도 안 빠뜨리고 먹고 있어.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문득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중학교 때 기억나니? 기억나죠. 맨날 꼴등하던 때. 그때 아빠는 솔직히 걱정 많이 했어. 너 어떻게 될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빠 괜찮았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빠 엄마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았어요.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아파서 미안했어. 내가 공부할 때 옆에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학원도 못 보내주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픈데도 일하시는 거 봤어요. 새벽에 나가서 청소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았어요. 민준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나라도 열심히 해서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눈물이 또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엄마 낫게 해드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 꿈 이뤘으니까 이제 엄마는 행복하게만 사세요.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빠도 고생 많으셨어요. 말단 공무원으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승진 못해도 묵묵히 일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날 밤 민준이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과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기억나? 민준이 학비 때문에 고민하던 때. 응, 그때 정말 막막했지. 3천만 원이 너무 큰 돈처럼 느껴졌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해냈네. 우리, 응, 해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고생 많았어. 아프면서도 참고, 민준이 위해서 일하고, 당신도 고생했어. 월급 적어도 불평 안 하고, 민준이 위해서 야근도 하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대전 시내의 야경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우리한테 버거운 도시였지만, 이제는 따뜻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 살았지? 그럼, 잘 살았지. 민준이, 정말 잘 컸어. 응,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통증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찍 눈이 떠서요.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얼굴. 주름은 있지만 핏기가 돌았어요. 눈빛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부엌에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목, 제 목.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국 그릇도 안정적으로 들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응, 잘 잤어. 남편과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민준이 전화 온대. 그래, 무슨 일이래? 결혼 이야기 하고 싶대. 어머, 드디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결혼할 나이였으니까요. 밥을 먹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민준이는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아팠기 때문에 민준이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니까. 제가 고통받았기 때문에 민준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던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25년간의 고통도 그리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준이가 있으니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으니까.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식탁 위로 쏟아졌어요. 저는 남편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 응, 정말 잘 살았어.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민준이가 의사가 되어 저를 낫게 해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건강하게 살아서 민준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새벽 햇살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감사의 기도가 올라왔어요. 고마워요. 아픔도 고통도 모든 것이 고마워요. 그리고 그 감사는 민준이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향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